8세대 BMW 5 시리즈 530i x드라이브 베이스 모델입니다. 기존의 G30에서 럭셔리라고 불렸던 트림이 이제는 베이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5 시리즈는 정말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있죠. 520i, 530i 이렇게 가솔린 모델이 있고요. 이제 내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530e가 출시된 예정이고, 이번에 순수 전기차 i5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523T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어떤 걸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틀린 건 없고 취향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정말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520i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고요. 530i는 그거보다 좀 높은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텐데, 제가 앉아있는 530i x드라이브 베이스 모델은 8,420만 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더라도, 제가 이 영상을 2023년 10월 26일에 찍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약 7년 동안 팔릴 모델이다 보니까 앞으로 매달 BMW의 할인을 영상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 시리즈 뿐만 아니라 BMW의 다양한 차종 중에 관심 있는 모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저와 제휴되어 있는 이 BMW 정식 딜러사의 견적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정말 응대 및 할인 전부 VIP급으로 대우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BMW 차종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제가 매달 올려드리는 할인 영상 보시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차 얘기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5 시리즈가 처음 나오고 2023년에 8세대가 출시되면서 크기가 많이 커졌죠. 차량의 높이는 이전 모델보다 35mm 높아져서 1515mm고요. 차폭은 30mm가 더 커졌습니다. 총 1m 9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길이는 무려 95mm가 더 늘어났어요. 506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5m를 넘겼죠.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 중심 사이를 잇는 휠 베이스는 2995mm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가만히 보면 전면을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이코닉 글로우입니다. 7 시리즈에서나 봤던 이 웅장한 이 그릴에 테두리를 아이코닉 글로우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존재감을 확실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저게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뇌이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는데 라이트의 성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존의 레이저 라이트에서 봤던 그 파란색 룩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알고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주면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닛 부분에 파워돔 2개를 만들어 놓으면서 약간 XM의 보닛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휠입니다. 역시나 BMW 휠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M 스포츠 패키지 휠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휠 디자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19인치가 끼워져 있고요. MSP M 스포츠 패키지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차량의 전체 모습과의 조화로움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상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옆면은 전체적으로 좀 슬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해서 C필러 부분에 활시위를 당겨 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도 가만히 차가 서 있어도 앞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좀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리어램프가 이제 쭉 길게 빠져 있어서 차가 조금 더 낮고 넓은 느낌이 듭니다. 흡사 7 시리즈 느낌. 예전에는 520i든 530i든 레터링의 크기가 동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자를 조금 더 키워 놓으면서 언밸런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5 시리즈를 완벽히 지우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투스포크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iX에서 아마 처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헥사곤 디자인이라고 하나?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3스포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투스포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파지할 때 굉장히 낯설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뚫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잡고 가기가 좀 편해요. 나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인터랙션 바, 제가 7 시리즈를 시승했을 때 너무 예쁘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인터랙션, 상호작용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등을 이렇게 누르면 같이 깜빡여 주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네가 지금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넣었구나를 이 인터랙션 바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벤츠와는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존보다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고요. 인터랙션 바가 없는 모델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게 변했죠. 성해 제거 버튼하고 후면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키는 버튼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이렇게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바람의 방향은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잡는 부분이 조금 짧아서 그냥 문질러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잡는 부분을 더 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왼쪽만 무선 충전이 되고 오른쪽은 그냥 거치만 해두는 그런 공간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컵홀더 두 개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 컵홀더 뒤로 이 센터 터널 쪽을 보면 이 크리스탈 다이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어 변속도, 이제는 기어봉이 사라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어 노브가 사라졌다고 해서 막 그렇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기어 변속 토글 타입이 들어가서 조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조작을 했습니다. 버튼 하나하나의 디테일, 돌리는 촉감, 나는 소리들 자세히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프리미엄 고급차에 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마이 모드라고 있습니다. 마이 모드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아마도 퍼스널로 가장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행 보조 장치를 사용하실 때 지금 이 핸들에는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예전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 버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마이 모드 기준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운전자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안전거리 제어 기능을 누르시고 원하는 안전거리를 누르시고 멈으로 해놓으시면 안전하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사용했을 때 정말 그냥 안심하고 갈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가까움에 놓으니까 앞차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중간 정도로 해놓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시트를 보면 이게 메리노 가죽입니다. 양 가죽인데요, 그 밑에 트림들은 배간자 가죽이라고 해서 이제 비건 가죽을 사용을 하는데 메리노 가죽을 사용을 했죠, 530i부터는. 근데 메리노 가죽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앉는 부분, 이 가운데 부분만 메리노 가죽이고 그 외의 가죽은 메리노 가죽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져보면 촉감이 약간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메리노 가죽의 이 촉감은 정말 부드러워, 정말 너무 부드러운 가죽을 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촉감들도 딱 앉았을 때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이런 점퍼를 입고 있어도 이런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진짜 고급차에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트고요. 시트의 모양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로 넘어가 보면 이 5 시리즈가 비즈니스 세단 혹은 패밀리카로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186 정도의 성인 남자가 탑승하더라도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은 나오고요. 그리고 썬루프가 유리가 열리지 않는 글라스 루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헤드룸의 공간이 좀 여유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G30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30리터였는데 이 8세대 G60 5 시리즈는 520리터로 10리터 줄었지만 제가 딱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한 짐을 다 실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에 아이드라이브 8.0일 때는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8.5로 바뀌면서 이런 공조 버튼들은 밖으로 다 빠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조작을 할 수 있고, 터치로 온도를 조절하거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을 조절하는 것들, 이런 거는 아날로그 버튼에 비해서 덜 실용적이긴 합니다만 요즘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정말 다양한 어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분데스리가도 볼 수가 있고요, 김민재 선수를 여기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차 시에만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새 4채널 블랙박스 많이 다시잖아요, 뭐 차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더 이상 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드라이브 레코더에서 사고 시에 녹화를 하게끔 설정을 해 놓으면 충격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내방향 녹화가 되고 차량 내에서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내보내기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 센서로 블랙박스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라운드 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어디 하나 부서지면 그 부분에 그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알루미늄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뭐 센서류, 카메라류들이 워낙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다,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내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핸들 오른쪽에 이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컨텐츠가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이고요. 레이아웃이 이 양쪽 속도하고 RPM 쪽 이쪽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헤드업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런 메뉴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총 5개의 모드가 있고요. 레이아웃은 3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 AR 컨텐츠가 있고 뭐 이런 컨텐츠도 있고요. 넷, 5개.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AR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앞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출발을 할게요. 이렇게 출발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거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혹은 정지된 상태에서 딱 출발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일반 엔진만 돌아갈 때는 좀 너무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조금 너무 팍팍 튀어나가고, 일반 컴포트 모드를 넣으면 조금 너무 갑자기 튀어나가고, 이런 게 약간은 있었는데, 이 출발할 때 배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답답함을 감쇄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승차감 말씀드릴게요. 가장 또 궁금하시겠죠.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530i 럭셔리보다는 약간 탄탄해진 느낌이고요, M스포츠 패키지보다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M스포츠 패키지, M스포츠 패키지, M 패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5 시리즈는 M스포츠 패키지를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M 스포츠 패키지는 물론 뭐 M 배지도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들어가고 상당히 좀 멋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승차감에 있어서 M 스포츠 패키지는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M 스포츠 패키지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나 승차감이 탄탄하거나 혹은 딱딱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시승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팅이 좋다, 이게 뭐 독일차의 탄탄한 세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타보시면 좀 왜 이렇게 좀 탄탄하지? 이거 약간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경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이 베이스 모델을 시승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특히나 K방지턱 혹은 맨홀 뚜껑 혹은 교량이 이어지는 이음매, 그런 곳에서 혹은 낙차가 조금 있는 곳들, 이런 곳을 달릴 때 약간 출렁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두 번 출렁하는 게 전부고 바로 그냥 차체의 자세를 잡아버리다 보니까 이 넘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넘고 난 이후에 그 차체의 안정감은 역시나 BMW가 차를 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비즈니스 세단이나 패밀리카로 5 시리즈 530i를 사야 된다고 하면 이 베이스 모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 시트입니다.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촉감 상당히 좋고, 이 쿠션감도 좋아요. 근데 이게 촉감은 부드럽다고 해서 막 엄청 푹신푹신한 소파처럼 이렇게 푹푹 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트가 푹푹 꺼지게 되면 장시간 운전했을 때 상당히 좀 피곤해요. 그래서 몸을 얼마나 잘 지지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시간 좀 넘게 그냥 촬영 안 하고 탔을 때 이 몸을 잡아주는 느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살을 빼고 있긴 하지만 좀 통통한 편인데, 이게 옆으로 저는 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요. 이 볼스터까지의 공간이 좀 남다 보니까 조금 몸집이 있으신 분들도 타셔도 전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숄더룸 쪽은 볼스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깨를 움직이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승차감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션, 트랜스미션이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내에서도 변속하는 속도가,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운전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차를 좋아해서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는 것 뿐인데, 제가 변속하는 것보다 수동을 거의 면허 딸 때 빼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변속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해줍니다. 다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도 BMW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ZF-는 까면 안 됩니다. 너무 빠르고, 그리고 퍼스널 모드가 좀 변속에 굼뜬 것 같다라고 혹시라도 느끼신다면 토글을 한번 뒤쪽으로 톡 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반응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도 살짝 시내인데 이따가 가속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빠릿빠릿한 변속이 우리들에게 즐거움 또는 편안함 그 이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빠른 변속 좋은 승차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NVH, 소음, 떨림, 그리고 불쾌감, 이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해 보자면, 이 썬루프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고요, 옆쪽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기준에 따라 다른 게, 전기차 고급 모델 타시는 분들은 이 차도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도로에 맨날 보이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차 조용한 겁니다.
진짜 조용해요. 소음 때문에 불쾌하다 이런 건 없고요. 풍절음도 아까 전에 150까지 살짝 궁금하니까 한 번씩 밟아봤는데 풍절음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씨인데 풍절음으로 인해서 뭔가 불쾌하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터널에서 들리는 이 사이드나 뒤쪽에서 들리는 소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산 대중차들에서 들리는 소음보다는 약간 더 조용한 느낌이고, 국산 모델 중에도 막 풀로 다 돌린 차들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시끄러운 느낌이지만 그냥 평균적인 수준을 딱 봤을 때는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떨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을 정차를 하게 되면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이 시동이 꺼질 때하고 다시금 걸릴 때 그 진동이 조금 있어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요런 게 좀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좀 정말 부드럽게 켜지고 막 요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동이랄까, 엔진이 팍 돌 때 그 떨림, 그게 운전자한테 전해지고요. 그리고 엔진이 꺼질 때 그 마지막 그 떨림, 그것도 운전자한테 전해집니다. 저는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쾌하진 않습니다. 편해요. 지금 진짜 운전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MVH 측면으로 봤을 때 엔진 스타트 스탑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지점에서 오는 떨림을 제외하고는 저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서스펜션이 승차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 교량 이음매를 좀 넘고 그리고 방지턱을 45km로 넘고, 앞이 넘고 뒤가 넘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부드러움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방지턱도 굉장히 다양한 방지턱이 있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방지턱 무조건 편안하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덜 편안하긴 하지만 확실히 스포츠 모델보다는 편안하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뾰족한 방지턱도 이걸로 넘으면 이건 편합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 방지턱입니다. 37km 넘었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 표정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5 시리즈가 팔린다고 뭐 저한테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차를 좋아하니까 타보는 것 뿐이고, BMW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칭찬을 할래도 불쾌하면 이게 표정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딱 떨어질 때 받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요. 에어소스의 느낌도 아닌데, 야, 이거는 진짜 편안하게 탈 수 있겠다. 그리고 뒷자리에 우리 가족이 타더라도 재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이거 왜 이렇게 막 밑에가 좀 이상해, 너 쇼바 고장났냐,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정말 편안한 승차감이고,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냥 난 편한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모델이 저는 좋은 것 같고, 난 좀 쏜다, 차는 좀 스포티해야 된다, M 스포츠 패키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승차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길게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다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편하게 딱 탔을 때 만족하는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딱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본 거랑 마찬가지로 이 롤은 좀 있어요. 근데 차가 딱 기울고 그 다음부터 선회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뒤뚱거리긴 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뒤뚱거리죠. 근데 편안한 세팅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이게 또 딱딱하게 해놓으면 스포츠성은 짙지만 편안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얘기고, 약간의 처음에 딱 기울어짐, 롤은 있지만 그 다음에 선회하는 감각이 그냥 BMW의 감각이에요. 왼쪽으로 꺾고 바로 오른쪽으로, 자, 살짝 기울어지긴 하고, 이 마지막 방지턱까지 딱 넘었을 때 코너링이 롤이 심하거나 막 롤 때문에 멀미가 나거나 거동이 불안하면 솔직히 이런 코너 만나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높은 속도로 감속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불안한 마음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이 무게 배분하고 이 브레이크 그리고 이 핸들링, 서스펜션 세팅이 맞물려서 이 코너를 그냥 돌 때 딱 기울어지고 그 다음 느낌, 선회하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정말 뭐랄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잡으면서 아마도 이 코너링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한번 약간은 기울어지지만 좀 그 이후에 코너가 끝나는 그 시점, 차량이 다시금 정렬할 때까지의 그 시점까지의 깔끔함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격하게 코너를 막 돌잖아요. 불안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냥 내가 운전을 좀 잘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 BMW를 타고 코너를 돌면 막 이 흥분시키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저도 뭐 3 시리즈도 타봤고 제 차도 지금 X6 M50i도 2년째 지금 타고 있고 다양한 모델들을 여러분들 덕분에 다양하게 경험만 해보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미소를 짓거나 흥분을 하거나 막 이제 뭐 소풍 가기 전에 그 초등학생처럼 좀 즐거워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저것을 빼고 정말 다른 차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기본은 이겁니다. 기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부터 잘 만들어 놔야 MSP든 나중에 출시된 530이든 M5든 다양한 세팅을 바꿔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이 530i에서 베이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뭐 변경한 김에 넘어보면 요거는 좀 탄탄합니다. 퍼스널 모드일 때랑 스포츠 모드일 때랑 이 간격이 조금 커요. 그래서 딱 맞는 느낌. 이걸로 한번 살짝 돌아볼까요? 여기를. 이건 롤이 좀 덜하네요. 확실히 덜합니다. 롤이 너무 싫다라면 내가 오늘 조금 달려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시리즈 하면 예전엔 좀 스포티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은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느낌이랄까. 3 시리즈의 그런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 그리고 7 시리즈의 럭셔리한 감각을 약간 섞어 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시리즈, 뭐 7 시리즈 하면 그 차량의 성격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5 시리즈는 이 두 개를 좀 섞어 놓은 느낌이라 내가 좀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럭셔리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프리미엄다운 럭셔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5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BMW 통풍 시트는 있으나 마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외투를 입고 있고 이 안에 반팔티를 입고 있고 바지도 두꺼운 걸 입고 있는데 시원해졌어요. 여름에 좀 이제 답답하지 않게 시트와 맨살 사이에 혹은 옷 사이에 땀이 차지 않게 바람을 편안하게 쐴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열선 핸들도 3단계로 켜지는 거, 국산은 제일 많이 돼봐야 2단계죠 3단계로 켜지는 것들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열선하고 통풍이 같이 켜지거든요, BMW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는 조금 뻗은길을 가다 보니까 가속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6마력이 상승된 258마력이고요 토크는 40.8토크입니다 523D랑 동일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최대 토크 구간이 1600rpm부터 4500rpm입니다 이 말인 즉슨 1600rpm부터 4500rpm까지 이 최대 엔진 회전 rpm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km로 그냥 편안하게 달리고 있을 때 이때도 1600이 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밟기만 해도 엔진의 최대 출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0km부터 50km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혹은 50에서 80까지 가는 과정, 80에서 추월 가속이라고 부르는 120 혹은 130까지 가는 과정, 그 어떤 과정에서도 엔진의 최대 출력을 끌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로백이 6.1초거든요 근데 이 제로백에 매몰되고 마력수에 매몰된 사람들은 야, 뭐 요새 뭐 제네시스도 304마력이 시작인데 530i인데 뭐 258마력이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감히 생각하자면 BMW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300마력이 넘어가도 미션이나 이런 세팅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 차가 이게 뭐 마력은 높다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530i, 520i도 마찬가지지만 530i는 그냥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 이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모든 구간에서 그 어느 누구가 타도 야, 네 차 진짜 잘 나간다 라는 평가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 체감상 한 280, 9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모드를 넣고 이렇게 엑셀을 밟잖아요. 그럼 아이코닉 사운드라 그래서 이 인위적인 사운드랑 같이 이제 들리기 때문에 약간 과장을 더 보태서 6기통 느낌, 직렬 6기통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배기음이 약간 얇고 좀 긴 배기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좀 얇은, 좀 높은 음의 배기음을 내줬는데 그런 느낌과 비슷하고요. 다른 데서 평가한 이 배기음보다 엔진음이 좀 더 들어온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밟아보면 4단
엑셀에서 바를 때도 RPM을 높게 지금 4,50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감속을 더하면 지금 밟아도 최대 출력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엑셀 이렇게 밟으면 머리에 힘 빼고 있거든요. 몸이 앞뒤로 왔다 갔다 거려요. 그만큼 모자란 출력은 절대 아니고요. 시원시원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출력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밟는다고 하더라도 노즈 다이브 심하지 않아요. 역시 5대5 무게 배분의 명가답게 브레이크를 밟는 데 있어서 차의 거동이 불안하다거나 노즈 다이브가 심하다거나 막 뒤가 들린다거나 뭐 잭나이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BMW 브레이크는 진짜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뭐 다른 브랜드는 뭐 포르쉐나 이런 거 못 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벤츠나 경쟁 모델 아우디 A6나 이런 걸 타봐도 저는 이 BMW의 브레이크 세팅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BMW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좀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우리가 감속을 위해서 딱 밟았을 때 원래는 좀 충분한 이 감속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어느 일정 부분 밟아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감속보다 좀 덜 들어와요. 회생제동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았을 때 그 앞쪽에 안 들어왔던 그 제동이 쭉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브레이크 밟아봤을 때는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한 50km, 60km 타니까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130 정도로 달렸을 때 안정감이 진짜 좋아요. 주행 보조장치를 켜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도로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쭉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차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쭉 미끄러져 나가다가 이런 높낮이 차가 있을 때 쿨렁 해주고 바로 다시 잡고,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 좀 롤이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했을 때는 롤이 전혀 없습니다. 급격하게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편안하고 안정감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방감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BMW 5 시리즈를 타면 국산차 대비해서 개방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면 유리, 옆에 유리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얘기를 해보자면 복합 연비는 11.1km/L고요 도심 연비는 9.9km/L, 고속 연비는 무려 13km/L. 근데 BMW는 항상 좀 연비 운전을 의식하고 하면 더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 258마력이라는 수치에 도심 연비고 고속 연비고 요 정도 나온다는 거는 준수한 연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출시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e를 선택하시면 정말 혹시라도 짧은 출퇴근 거리를 이용하신다면 한 달 내내 기름 넣지 않고 주유를 하지 않고 충전으로 인한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사용해보면 이걸 눌러주고 모드를 눌러주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주행속도 제한 기능, 그다음에 안전거리 제어 기능, 그리고 어시스트 드라이빙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어시스트 드라이빙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 혹은 운전자 보조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 조절은 이걸 짧게 올리면 1km/h 단위로, 그리고 좀 위로 쭉 누르면 10km/h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를 내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여기 AR이 돼 있다 보니까 앞에 그 카트라이더 미사일 조준하듯이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인 체인지 기능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차선을 변경해 준다는 거죠. 원터치로 딱 작동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점선일 때만 변경을 해줘요. 요런 것들. 국산차는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랑 고속도로에서만 되거든요. BMW 차량들은 그냥 일반 도로에서도 해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시리즈를 살 건데 530i 가격이 좀 과한 것 같아서 520i를 살려고 한다, 괜찮을까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고 사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BMW 5 시리즈 아닙니까? 520i라고 하더라도 성차별적인 발언, 성에 관련된 발언은 아니지만 남자의 피를 좀 끓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이퍼카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지랄 안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탔을 때는 520i도 충분합니다. 530i는 더 충분하고요. M5는 날아다녀요. 530e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충분하고요. i5 M60 날아갑니다.
520i라고 해서 안 좋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BMW의 엔진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 시장 모델이 520i이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520i를 산다고 해서 안 좋을까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520i도 기존에는 184마력이었다가 이제 8세대로 넘어오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채택이 되면서 190마력 31.6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잖아요. 그럼 한 230마력 40마력 정도의 그런 감성을 딱 느끼게 해줍니다. 530i가 좀 부담스럽다, 너무 투머치다 라고 한다면 520i로 가셔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신 거고요. 530i 뿐만 아니라 5 시리즈, 기타 X5, 다른 BMW 모델들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저와 제휴된 BMW의 정식 딜러사의 영업사원분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는 아무나 하고 제휴를 맺지 않거든요. 근데 제휴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응대를 정말 VIP처럼 해드리느냐, 이거를 무조건 꼼꼼하게 따지고 매일 체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하시면 되고, 적은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믿을 만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거, 그리고 정말 그에 상응하는 응대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재구매면 재구매 혹은 트레이드인이면 트레이드인, 상황에 맞게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또 정식 딜러사 분들과 같이 체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8세대 BMW 5 시리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는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7 시리즈에 조금 더 가까운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오늘 좀 피가 끓는다, 써야겠다 싶으실 때는 한 번의 몸짓으로도 바로 이렇게 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정말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적절하게 잘 잡은,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잘 잡은 진짜 BMW의 간판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시승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인이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즐겁게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BMW 5 시리즈 구매하신다면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만드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